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대선에서 낙선을 한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됐다. 지난 2022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되면은 윤석열 꼴 나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의 정치를 굉장히 우습게 봤잖아요. 네. 자기가 그치. 정치 검찰총장 그만두고 1년 만에 이제 후보에서 대통령까지 되면서 이 정치를 우습게 봤는데 그때 사실은 2022년에 실패해서 이제 교훈을 좀 많이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당내 경선이 너무 치열하고 네거티브가 치열해서 당이 좀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면서 또 잘 이제 원팀이 안 돼서 이렇게 선거운동도 좀 안 한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요 댓글에도 있는데 지방선거 결과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벌써? 예, 아니 뭐 저는 사실 대선은 끝났다고 보고 아마 2007년 비슷하게 날 거예요. 그때가 역대 48대 26으로 22% 포인트 차 났거든요. 저는 18에서 20% 포인트 차 정도 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예, 예. 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뭐 나중에 한번 보시죠. 대선 이후에 1년 안에 치러진 선거는요.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진 적이 없어요. 맞아요. 수가 없어요. 질 네, 수도 질 없고 수도 크게 이겨요. 크게. 크게. 이게 대표적인 게 2007년 대선 이명박이 이긴 다음에 2008년 총선이 네. 4개월 만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민주당이 300석 중에 81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보수 다 합치면은 자민련까지 200석이 넘었어요. 그리고 2017년 대선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뭐 1년은 조금 넘긴 했지만 거의 1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저기가 대구하고 경북 빼놓고 지자체장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강남구청장까지 가지고 서울에는 서초구청장 한 명 빼 조은희 한 명 빼놓고는 25개 중에 24개를 다 가져갔어요. 민주당이. 맞아요.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예, 그때는. 그러니까 그 기세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연전 연승 아니면 연전 연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상승 곡선에 민주당이 들어왔고 그 하락 곡선에 국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 특히 이번 선거는 너무나 그 내란 때문에 느닷없이 대선을 치르게 된 거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위로도 좀 필요한 대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치열하게 민주당이나 전략을 제대로 짜서 뛰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축제 같은 대선이어야 된다. 국민들이 좀 위로받는 선거여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그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다 좀 털어내놓고 그때 우리 죽을 뻔했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즐겁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발현되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떡하냐? 이게 난감해요. 이게 사실은 내일 오늘 한덕수 사의를 이제 그러니까. 한다고 예. 내일 정말 이제 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모레 맞죠? 제가 날짜 계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지금 그거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저기 이제 발표납니다. 5월 3일. 예. 이게 너무나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조금 불리해 보이는데 김문수에 비해서는 과연 어떻게 지금 한덕수가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을까? 이 본선도 사실 좀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덕수 나오는 게 지금은 거의 상수화돼 있는데 결국은 끝까지 나올 수 있는지는 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나올 것 같긴 한데 중간에 한동훈이 되냐 김문수가 되냐의 변수도 있고 김문수가 저렇게 갑자기 국정이 어디요? 이렇게 막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작가님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는 당 대표가 되는 겁니다. 예. 룰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김문수가 쏘부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한덕수가 아주 굳건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뭔가 끝까지 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 지금은 상수로 되고 있지만 본인의 뜻이라는 게 결국 간절될 수 있는지 이거가 저는 안개 속이다. 국민의힘은 네. 3명이 지금 남아 있긴 한데 매우 안개 속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뭐 한들 저는 뭐 한덕수 말씀하셨으니까 한덕수는 완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완주 아, 못한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하지만 완주 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김문수를 너무 호구로 보는 경향이 있어. 내가. 제발, 사람들이 제 말이요. 근데 일단 후보가 되면은요 어. 당무 우선권이 생겨요. 어. 모든 판단은 후보가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를 하는 조건들의 그 세부 사항을 가지고 유리하게 네. 하려는 거고
결국은 5월 11일 이제 후보 데드라인이잖아요. 등록 네. 데드라인. 이 이후로 시간이 갈수록 이 5월 11일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아예 시간을 넘겨버리면은요 한덕수는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그 국힘 내부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 한덕수를 띄우려는 사람은 한덕수가 그러면 무소속으로 100억 이상 드는데 그 네. 돈은 물론 자기가 15% 이상 받으면 나중에 돌려받겠지만 그 네. 돈은 지금 어디서 펀딩을 해가지고 완주를 해가지고 이거 할 그런 깜냥이 됩니까 한덕수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국힘이 지금 일부 의원들이 꽃가만 태워주니까 나오는 건데 네. 저는 김문수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지금은 친윤들이 한동훈 터부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한동훈이 잡으면은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지금 쫙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김문수가 되는데 김문수가 바로 단일화 안 들어간다. 이 어. 얘기만 하고 네, 말만 하고 말만 하고 이제 뭐 룰 얘기해야 돼요. 김덕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에이 말이 그렇죠. 세일즈는 그렇게 하지만은 너무 이분도 정치를 얼마나 그렇죠. 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네. 바로 국정 얘기 나옵니다. 네. 보십시오.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솔직히 어떻게 되든 솔직히 관심은 없어요. 맞아요. 관심은 없는데 저는 이제 정치 평론가니까 직업적으로 관심 갖는 거고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최악이다. 진짜 정말 최악의. 그러니까 제가 정규제주필 예전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분 얘기 이제 듣는 것 중에 진짜 공감하는 게 있어요. 국힘은 해체해야 합니다. 국힘은 정당이 아니에요. 네. 해체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도 한 뭐 25년 뭐 이 정도 이제 정치를 봤잖아요. 네. 기자가 되고 나서 그 뭐 평론가로서 이런 경선을 이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정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다. 네. 아니 당 대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나서가지고 자기 당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덕수를 지금 막 띄우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정대철한 현정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우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대한 맞아요. 모독이고요. 맞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정당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검증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분위기에 또 휩쓸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정당에서 제대로 자기네의 가치와 어떤 민주주의적 원칙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잘 걸르라고 있는 게 정당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경선을 통해서 본선으로 하죠. 근데 이 보수 정당은요, 보수 정당이 아니라 용병 정당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용병을 맞아.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은 뭐 정운찬도 띄워보려고 해, 김항식도 띄워보려고 그래, 반기문 띄워보려고 그래. 옛날에 황교안 영입했다가 맞아. 망했어. 지금 윤석열 했다가 윤석열 한번 망했어. 성공했어. 그리고 한덕수 또 하려고 끊임없이 이익만 자기들 양지만 찾는 거거든요. 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수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해체되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게 낫겠다 이 정당은. 이게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OX 이렇게 뚜루뚜루 가는 게 있는데 항상 나쁜 선택만 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네. 지금은 더 최악에 와 있는 네. 거고. 실제로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해당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도부가 우리 단일화 할 건데 뽑으는 지금 경선 최 막바지 왔는데 이런 정당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그래서 근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껏 예측 그대로 최악의 예측들을 계속 했잖아요. 뭐 한덕수로 가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디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결론을 지금 계속 내고 있다. 선거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 아마 당권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이 막으려고 저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동훈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조금 불안하니까 한덕수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그 주축들 친윤들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당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겨레가 단독했어요. 국민의힘 한덕수와 단일화 여론조사 준비 끝. 휴대폰 안심번호도 다 받아놨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도부가 나서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헌정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예요 그게? 그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 아닌 자체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네. 조직부총장인데 나서서 이거 왜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데 전혀 아나무인이다. 예, 이런 상황이다. 이게 근데 이렇게 될 정도면 사실은 저거 지금 뭐 안심번호 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저거 다 룰 바꿔버리든지 룰 세팅을 다르게 한다든지 늦게 해버리면 뭐 어떡할 건데요?
바꿉니다. 김문수가 뭐 예 울지문덕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이러지. 김문덕이 뭐 김덕순가 뭐 김덕수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해주는 소리인 거고요. 네. 자기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네.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아닙니다. 김문수를 뭘로 봅니까? 네. 국적이 어디요? 어디요? 나 도지사요. 당신 뭐요? 나 김문수요. 감독생명을 대보라니까 김문수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네. 뭐 호구로 봅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호구가 아니다. 아니다. 아, 뭘로 완주는 봅니까? 김문수가 한다. 예. 김문수 한다. 예. 김문수 뭘로 보노?